김복자 할머니의 아침은 언제나 그랬듯 정막을 깨우는 뻐꾸기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해발 수백 미터는 좋게 될 법한 깊은 산골짜기, 그마저도 민가라곤 할머니의 낡은 흙집이 전부인 외딴 곳이었죠.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난 지 오래 할머니에게 말벗이라곤 가끔 우체부가 전해주는 빛바랜 편지 속 활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고요한 생활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시의 번잡함보다 산새 소리, 계곡 물소리가 더 정겹다고 여기는 분이셨죠. 삐걱대는 마루를 지나 부엌으로 향한 할머니는 어젯밤 쌀을 담가둔 솥을 아궁이에 올렸습니다. 군부를 지피며 가만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것이 할머니의 작은 낙 중 하나였죠. 오늘도 무탈하게 해주시우 나지막한 기도가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라고 해봐야 밥 한 그릇에 직접 담근 장아찌, 그리고 텃밭에서 갖다 온 풋고추 몇 개가 전부였지만 할머니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마당 한켠 낡은 뒤주 옆에 놓인 찌그러진 양은 그릇에 시원한 샘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주섬주섬 마른 멸치 대여섯 마리를 꺼내 그 옆에 놓아두었죠. 이 작은 성의의 대상은 길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언제부턴가 할머니의 집 마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한 녀석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람 그림자만 봐도 주랭랑을 치더니 할머니가 꾸준히 먹을 것을 챙겨주자 이제는 제법 가까이 다가와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살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녀석에게 나비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붙여주었죠. 물론 나비가 그 이름을 알아들을 리 만무했지만 혼잣말이라도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비야, 오늘은 멸치가 좀 짜다. 물 많이 마시거라. 할머니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저만치 떨어진 감나무 뒤에서 얼룩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야트막한 소리로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에는 분명 할머니에 대한 일말의 친밀감이 묻어나는 듯 했어요. 나비는 할머니가 자리를 비켜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쏜살같이 다가와 멸치를 물고는 다시 감나무 뒤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빠른지 할머니는 나비가 정말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했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 계곡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아슬아슬한 구름다리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나비는 종종 그 다리를 건너 반대편 산자락으로 영역을 넓히곤 했죠. 그곳에는 지금은 거의 폐가만 남은 작은 마을터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최씨 아저씨의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나비에게 그곳은 또 다른 사냥터이자 모험의 공간이었어요. 슈퍼마켓 뒤편에서 운이 좋으면 최씨 아저씨가 버린 생선 대가리라도 얻어 걸리는 날이 있었고, 때로는 그곳을 자신의 영역이라 우기는 다른 길고양이들과 한바탕 신경전을 벌여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치거나 위험을 느끼면 다시 구름다리를 건너 할머니 집 마당으로 돌아와 잠시 숨을 고르곤 했죠. 할머니의 마당은 나비에게 일종의 안전지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비록 살가운 손길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깨끗한 물과 약간의 먹을거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해치지 않는 온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헛간 지붕을 수리하다 말고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평소보다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어왔어요. 하늘 한구석에서는 검은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죠. 마루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는 연신 태풍 매미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역대급이라 카던데 별일 없어야 할 텐데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골 생활 수십 년에 웬만한 비바람은 익숙했지만 라디오에서 전하는 태풍의 기세는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널어놓았던 빨래를 걷어들이고 창문이란 창문은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혹시 몰라 아궁이 옆에는 장작도 평소보다 넉넉히 쌓아두었죠. 그러다 문득 나비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녀석 다리 건너갔다가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은데. 할머니는 계곡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구름다리가 바람에 위태롭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어요. 에이, 길고양이가 뭘. 저 한 몸 건사할 줄 알겠지. 할머니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서 나비가 안전하게 돌아와 늘 그랬던 것처럼 감나무 뒤에서 빼꼼히 자신을 바라봐 주었으면 하고 바랐어요. 저녁이 되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온 세상을 삼킬 듯한 폭우로 변했습니다.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했죠. 할머니는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밤이 깊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비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나비는 평소보다 일찍 구름다리를 건넜습니다. 간밤에 뒤척이다 설친 잠 때문인지 아니면 새벽녘부터 심상찮게 불어오던 바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최씨 아저씨의 슈퍼마켓 뒤편은 다행히 조용했습니다. 늘 영역 다툼을 벌이던 덩치 큰 검은 고양이도 오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비는 최씨 아저씨가 어제 저녁 내다 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능숙하게 앞발로 뒤져 운 좋게도 생선 대가리 하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뼈에 붙은 살점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허기진 배를 채우기엔 충분했죠. 식사를 마친 나비는 슈퍼마켓 처마 밑 햇볕이 들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몸을 말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큰 비를 쏟아낼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한두 시간은 좋게 낮잠을 즐겼을 테지만 오늘은 왠지 빨리 할머니의 집 근처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의 작은 새들조차 자취를 감춘 채 불길한 정적만이 감돌았죠. 한편 김복자 할머니의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바람은 이제 방문을 뒤흔들 정도로 거세졌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태풍 매미 관련 뉴스는 하나같이 암울한 전망뿐이었죠. 어이구,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 할머니는 급히 마당으로 나가 혹시 바람에 날아갈 만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낡은 장독대의 뚜껑을 무거운 돌로 눌러놓고 텃밭에 연한 고추 지지대도 단단히 동여매 주었죠. 문득 몇 해 전 그리 심하지 않은 태풍에도 밤새 닭장의 어린 병아리 몇 마리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바람이 몹시 불었더랬죠. 나비 그놈, 어서 돌아와야 할 터인데. 할머니는 자꾸만 계곡 쪽으로 시선을 두었습니다. 녀석이 늘 오가던 구름다리가 거친 바람에 위태롭게 출렁이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와 낡은 성경책을 펼쳤지만 좀처럼 글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서 이 지긋지긋한 바람이 멎고 나비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죠. 산 아래 작은 마을 어귀, 최씨 아저씨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슈퍼마켓이라고 해봐야 구멍가게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죠. 이런 젠장 하필이면 이럴 때 태풍이 온다니. 그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가게 앞 평상이며 음료수 상자들을 허둥지둥 안으로 옮겼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면사무소 직원이 확성기로 떠들어대는 대피 안내 방송이 찢어지는 듯 흘러나왔죠.
최씨 아저씨는 낡은 나무 판자로 창문을 대충 가리고 유리문에는 신문지를 겹겹이 붙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성한 곳이 없었어요. 뒤편 창고로 통하는 작은 창문은 나무틀이 뒤틀려 아무리 힘을 줘도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큼의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저기까지 뭔 일 있겠어.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마지막으로 출입문에 빗장을 걸고는 면사무소에서 마련한 임시 대피소로 향하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가게 주변은 순식간에 인기척이 사라지고 오직 거친 바람 소리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맴돌기 시작했어요. 나비는 그 모든 상황을 처마 밑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풍 매미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비가 몸을 숨긴 슈퍼마켓 처마 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사방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에 나비는 잔뜩 몸을 웅크렸지만 온몸이 흠뻑 젖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 전부가 거대한 세탁기 안에 들어가 뒤흔들리는 듯한 공포였어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바람에 날려 부딪히는 파열음, 그리고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한 바람 소리가 밤새도록 고막을 때렸습니다. 나비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여느 때의 비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임을 직감했죠. 웅크린 몸이 덜덜 떨려왔지만 이 작은 길고양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김복자 할머니 역시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흙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덜컹거렸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죠. 할머니는 방 한가운데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꺼질 듯 깜빡이는 등잔불에 의지의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마치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느님 맙소사, 부디 이 늙은이 목숨만이라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지만 그 소리는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온 집안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계곡 쪽에서 들려왔죠.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구름다리였습니다. 그녀와 세상을 이어주던 유일한 통로가 매미의 심술에 결국 끊어지고 만 것이에요. 절망감이 해일처럼 할머니의 가슴을 덮쳤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태풍은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마주한 아침은 처참함 그 자체였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선 할머니는 마당의 나뒹구는 부러진 나뭇가지들과 뽑혀나간 텃밭의 작물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곡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할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어요. 늘 그 자리에 있던 구름다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성난 황토물이 거대한 협곡을 이루며 모든 것을 삼킬 듯 세차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핥히고 지나간 듯 산자락은 여기저기 속살을 드러낸 채 신음하고 있었죠. 전화선마저 끊겼는지 낡은 전화기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 아닌 섬에 갇혀버린 것이에요. 한편 다리 건너편 슈퍼마켓 근처에서 밤새 공포에 떨었던 나비도 날이 밝자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늘 건너 다니던 다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비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거칠게 흐르는 계곡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 할머니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제 어쩐다냐. 김복자 할머니는 끊어진 다리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찬찬히 남은 식량을 살펴보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쌀은 한 대박 정도 남아 있었지만 당장 불을 지필 뗄감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당에 쌓아두었던 장작은 간밤의 비바람에 모두 흠뻑 젖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깻잎 장아찌 한 단지와 된장, 고추장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아니 사나흘을 버티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지병인 관절염이 도져 무릎이 욱신거렸고 밤새 스며든 한기에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기적처럼 구조의 손길이 닿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할머니는 힘없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금방이라도 할머니를 집어삼킬 듯 했어요. 다리 건너편에 고립된 나비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슈퍼마켓 주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나비가 의지하던 음식물 쓰레기통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혹시나 하고 뒤져본 가게 주변에도 먹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비의 온몸을 옥죄어 왔어요. 이틀을 꼬박 굶자 눈앞이 아찔해지고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나비의 머릿속에 문득 할머니의 집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뒤주염 양은 그릇에 놓아주던 마른 멸치와 깨끗한 물. 그 작은 호의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절실한지 깨달았죠.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그분도 혼자 계시는데. 나비는 자신도 모르게 계곡 건너편 할머니의 집이 있는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나비는 며칠을 굶주린 채 비틀거리는 다리를 힘겹게 옮겼습니다. 한때 윤기 흐르던 얼룩무늬 털은 흙먼지와 마른 잎사귀 부스러기들로 뒤엉켜 푸석했고 날렵했던 몸매는 앙상하게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죠. 태풍이 지나간 지 사나흘. 그동안 나비가 입에 댄 것이라고는 웅덩이에 고인 흙탕물과 풀잎에 맺힌 이슬 몇 방울이 전부였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고 백가죽은 등과 하나가 된 듯 쪼그라붙어 숨을 쉴 때마다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어요. 이따금씩 어지럼증과 함께 헛것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생선 토막이 나타났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곤 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일깨웠습니다. 나비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내 최씨 아저씨의 슈퍼마켓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죠. 자신의 생존, 그리고 어쩌면 할머니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절실한 기대감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슈퍼마켓은 여전히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비에게 그 모습은 절망이 아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의 문처럼 보였어요. 나비는 먼저 가게 주변을 한 바퀴 빙 돌며 혹시 모를 위험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태풍 직후와는 달리 이제는 다른 굶주린 짐승들이 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거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나비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나비는 예전에 최씨 아저씨가 제대로 닫지 못했던, 지금은 아예 창틀째 떨어져 나가 횡한 구멍이 되어버린 뒤편 창고의 작은 창문으로 접근했습니다. 구멍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는 축축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 같은 것이 뒤섞여 흘러나왔어요.
나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둠은 늘 그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한번 크게 흔들고는 조심스럽게 머리부터 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네 발이 모두 가게 안쪽 바닥에 닿자 비로소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죠. 가게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바닥에는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고 진흙과 뒤섞인 각종 상품들이 썩은 냄새를 풍기며 둥둥 떠다니거나 여기저기 처박혀 있었어요. 선반들은 대부분 쓰러져 서로 뒤엉켜 있었고 천장에서는 여전히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불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나비는 잠시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발바닥에 와닿는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감촉이 썩 유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나비는 본능적으로 코를 벌름거리며 먹을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후각은 그의 가장 뛰어난 무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가게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역한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종이 냄새, 녹슨 쇠 냄새뿐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것의 냄새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엎어진 과자 봉지들은 이미 빗물에 퉁퉁 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구석에 처박힌 채소 상자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했죠. 아무것도 없나. 절망감이 엄습하려는 순간 나비의 코끝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다른 종류의 냄새가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선 냄새였어요. 아주 약했지만 나비의 굶주린 감각은 그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비는 마치 홀린 듯 온 신경을 코끝에 집중한 채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쓰러진 음료수 진열대를 뛰어넘고 진흙탕에 반쯤 잠긴 가구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나아갔죠. 그리고 마침내 가게 가장 안쪽 구석, 다른 선반 더미에 깔려 간신히 형체만 유지하고 있는 낮은 선반 아래에서 그 냄새의 주인공을 발견했습니다. 먼지와 진흙, 그리고 정체 모를 액체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나비가 찾던 것이었어요. 둥글고 납작한 쇠붙이, 통조림 여러 개가 흙탕물 속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나비는 그중 가장 깨끗해 보이는 것 하나에 다가가 앞발로 툭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캔 표면에는 희미하게나마 노란 바탕에 생선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바로 그 순간 나비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맑고 햇살 좋은 어느 가을날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바로 저 그림이 그려진 통조림을 따던 모습이었어요. 깡!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맛있는 생선 냄새가 확 풍겨 나왔고 할머니는 작은 접시에 내용물을 조금 덜어 나비에게 건네주며 나비야, 이건 아주 귀한 참치라는 거란다. 특별히 너한테만 조금 주는 거야. 맛있지? 하고 웃음 지었더랬죠. 그때 맛보았던 기름지고 고소한 생선 살코기의 황홀한 맛이 마치 지금 입안에 감도는 듯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비에게 엄청난 용기와 동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이거다. 이걸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면 이제 이 소중한 발견물을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나비는 먼저 앞발로 참치캔을 툭툭 굴려 흙탕물에서 건져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캔은 미끄럽고 무거웠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나비는 몸을 낮춰 참치캔의 한쪽 옆면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이빨 사이에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느껴졌죠. 하지만 캔의 둥근 모양 때문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고 자꾸만 입안에서 헛돌았습니다. 나비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각도로 물어보기를 수십 번, 마침내 캔의 위쪽 가장자리를 어금니 깊숙이 물어 고정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턱이 빠질 듯 뻐근했지만 놓칠 수는 없었죠.
참치캔을 문 채 몸을 일으키려는데 이번에는 균형 잡기가 문제였습니다. 평소라면 가뿐하게 움직였을 몸이 참치캔의 무게 때문에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나비는 마치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몇 번을 휘청거린 끝에야 겨우 네 발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귀한 보물을 물고 저 어둡고 축축한 가게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들어왔던 창문 구멍은 높이가 있어 참치캔을 문채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죠. 나비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다른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가게 정문 쪽이 태풍에 크게 부서지면서 육중한 철제 문짝 아래쪽에 어른 주먹 2개가 드나들 만한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면 나비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결연한 눈빛으로 그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는 틈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에는 이제 자신의 허기뿐 아니라 어쩌면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지 모를 희망의 무게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비는 오직 할머니에게 이 참치캔을 전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둠 속을 나아갔습니다. 슈퍼마켓에 부서진 문틈을 간신히 비집고 나온 나비는 참치캔을 입에 문 채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칠 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지만 가게 안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보다는 훨씬 상쾌하게 느껴졌죠. 여전히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간간히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비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입에 문 참치캔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거추장스러웠죠. 평소라면 가볍게 뛰어넘었을 작은 웅덩이나 쓰러진 나뭇가지조차 이제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나비는 참치캔의 무게 때문에 고개가 자꾸 아래로 처졌고 시야가 좁아져 발밑을 살피기도 어려웠어요. 몇 번이고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고 그때마다 참치캔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날카로운 철제 모서리가 잇몸을 찔러 피맛이 느껴졌지만 나비는 아픔을 참아내며 더욱 굳세게 캔을 고쳐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길이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산자락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발톱으로 후벼 판 듯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죠. 곳곳이 깊은 진흙탕으로 변해 발이 푹푹 빠졌고 어떤 곳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진흙탕을 피해 단단한 땅을 찾아 빙 돌아가야 했고 쓰러진 나무를 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어요.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을 지날 때는 온몸이 가시에 긁히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비는 멈출 수 없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할머니에게 이 참치캔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마루 그곳에서 자신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주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그 기억이 나비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지 하늘빛이 조금씩 어둑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나비는 마침내 익숙한 계곡의 물소리가 들려오는 곳까지 다다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기억하던 평화로운 계곡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분노한 용이 몸부림치는 듯 거대한 황토물이 집채만 한 바위들을 장난감처럼 굴리며 세차게 흘러가고 있었죠. 한때 할머니와 세상을 이어주던 낡은 구름다리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협곡이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할머니의 집이 있는 산자락은
마치 아득한 절벽 위에 외로운 섬처럼 보였어요. 나비는 그 엄청난 광경 앞에서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 거대한 물살을, 저 깊은 협곡을 이 작은 몸으로 어떻게 건널 수 있단 말인가. 입에 문 참치캔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 했죠. 나비는 참치캔을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센 물소리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그의 작은 심장을 두드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틀렸어, 역시 물이었어.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람 소리도 계곡 물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냘프지만 나비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소리. 그것은 마치 할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아주 작은 기침 소리 같기도 했고, 혹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비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지치고 굶주린 나머지 헛것을 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순간 나비의 머릿속에는 할머니가 추위에 떨며 홀로 외롭게 앉아있을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며 희미하게나마 미소 지어주던 그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나비는 마치 번뜩 정신이 든 것처럼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참치캔을 힘껏 입에 물었죠.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계곡 건너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계곡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작은 발은 이제 더 이상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거대한 장애물을 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가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죠. 나비는 먼저 계곡 상류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물살이 약해지거나 계곡의 폭이 좁아지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상류로 올라갈수록 지형은 더욱 험악해졌고 크고 작은 바위들이 위태롭게 널려 있어 참치캔을 물고 이동하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위기를 넘기며 한참을 올라갔지만 계곡의 기세는 조금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폭포수들이 합류하며 물살은 더욱 거세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나비는 상류를 포기하고 다시 하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류로 내려갈수록 계곡의 폭은 조금씩 넓어졌지만 그만큼 물의 양도 많아지고 유속도 빨라지는 듯 했죠. 나비는 계곡 가장자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혹시라도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반대편까지 다리처럼 걸쳐져 있지는 않은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의 예민한 눈은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쫑긋 세운 귀는 물소리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려 했으며 발바닥의 감각은 땅의 작은 경사나 흔들림까지도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려 하고 있었고 어둠이 서서히 산골짜기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나비의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피로가 극에 달했지만 그의 작은 심장은 할머니를 향한 뜨거운 무언가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깊은 밤, 계곡을 따라 처절한 탐색을 이어가던 나비의 지친 눈에 드디어 한 줄기 절박한 희망의 빗줄기가 어렴풋이 비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 속절없이 쓰러져 마치 신이 놓아준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처럼 계곡 중턱을 가로지르고 있는 집채만한 소나무였죠. 태풍의 뿌리째 뽑힌 채 그 거대한 몸통의 일부는 거센 물살에 잠겨 있었지만 용케도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반대편 산비탈의 험준한 바위 절벽 일부에 간신히 걸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절망의 심연 한가운데에 떠있는 위태로운 구명줄처럼 그 쓰러진 거목은 나비가 건너야 할 계곡의 가장 사납고 포악한 물줄기가 휘몰아치는 구간을 아슬아슬하게 가로지르고 있었죠. 물론 그것이 완벽한 교량의 역할을 해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나무의 굵은 가지들은 대부분 부러져 나가 앙상했고 물에 잠긴 부분은 거센 물살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끝부분은 목표 지점인 바위 절벽에 채 미치지 못한 채 허공으로 불안하게 뻗어 있었으니까요. 그 거대한 나무가 저 미친 듯한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굶주림과 탈진으로 거의 한계 상황에 내몰린 나비에게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유일한 통로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나비는 입에 문 참치캔을 바닥에 잠시 내려놓고 쓰러진 소나무의 뿌리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거목의 규모는 더욱 압도적으로 다가왔어요. 수십 년 아니 어쩌면 100년 이상 이 산골짜기를 지켜왔을 법한 소나무의 밑동은 나비의 작은 몸뚱이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고 사방으로 거칠게 뻗어나간 뿌리들은 마치 뒤틀린 거인의 손가락들처럼 보였습니다. 나비는 잠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어 나무의 길고 긴 몸통을 훑어보았습니다. 과연 저 미끄럽고 축축하며 바람결에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통나무 위를 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참치캔을 물고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하며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계곡 건너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을 할머니의 등잔불을 떠올리자 다시 한번 강인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내가 가야 해. 나비는 다시 참치캔을 단단히 물고 결연한 눈빛으로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을 나무 껍질 위에 올려놓는 순간 나비는 발바닥으로 즉각 전해져 오는 축축하고 섬뜩할 정도로 미끄러운 감촉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내린 비와 계곡에서 쉴 새 없이 튀어오른 물보라로 인해 두꺼운 나무 껍질은 온통 검푸른 물이끼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그대로 균형을 잃고 수십 길 아래에 검고 포효하는 물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어요. 나비는 온몸의 신경을 발끝의 미세한 감각에 집중하고 고양이만이 가질 수 있는 타고난 유연성과 놀라운 균형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극히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물기 어린 나무 껍질 깊숙이 박아 넣어 몸을 고정하고 가늘고 긴 꼬리를 마치 장대처럼 좌우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흔들리는 몸의 중심을 잡았죠. 입에 문 참치캔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워 몸이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려 했지만 그때마다 나비는 반대쪽으로 재빨리 무게중심을 옮기며 용케 아슬아슬한 평형을 유지했습니다. 나무는 나비의 작은 움직임에도 불쾌한 신음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흔들렸고 바로 발밑에서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물소리가 끊임없이 고막을 때리며 공포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얼마나 나아갔을까요? 나무 몸통의 3분의 1 지점을 통과했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계곡 아래쪽에서부터 세찬 돌풍이 휘몰아쳐 올라오면서 나비가 딛고 선 거대한 나무 둥치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크게 한번 출렁이며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나비는 속수무책으로 중심을 잃고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옆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야옹!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나비의 몸은 통나무의 미끄러운 옆면을 따라 아래쪽으로 반쯤 미끄러져 내렸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참치캔과 함께 계곡의 검은 아가리 속으로 떨어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나비는 거의 반사적으로 앞발의 발톱을 더욱 깊숙이 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감수하며 나무 껍질 속으로 파고들었고 뒷발로는 미친 듯이 허공을 휘저으며 어떻게든 다시 나무 위로 기어오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죠. 입에 문 참치캔은 금방이라도 턱에서 빠져나갈 것처럼 위태롭게 달랑거렸고 턱 관절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비명을 지르며 끊어질 듯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발밑, 불과 한 뼘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는 검고 차가운 물보라가 소용돌이치며 자신을 유혹하는 듯 포효했고 그 공포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극한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나비의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할머니의 얼굴이었어요. 나비야, 이 녀석아, 또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이제 왔느냐 무심한 듯 던지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늘 따스한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죠. 마른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감촉, 나지막이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기억이 마치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듯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솟아났는지 나비는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기력까지 다해 뒷다리에 폭발적인 힘을 주며 용수철처럼 몸을 위로 튕겨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의 도움이 있었던 것인지 기적적으로 다시 미끄러운 나무둥치 위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죠. 온몸은 식은 땀과 빗물 그리고 계곡물로 흠뻑 젖어 덜덜 떨렸고 심장은 가슴을 찢고 튀어나올 듯 격렬하게 방망이 질쳤지만 나비는 잠시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나무의 중간쯤 비교적 넓고 평탄해 보이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부러진 큰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어 잠시나마 발 디딜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앙, 갸르릉. 나비의 앞길을 막아선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리고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축축한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빛나는 네 개의 흉흉한 안광. 그것은 바로 태풍에 함께 고립된 것이 분명한 굶주림과 공포에 잔뜩 독이 올라 극도로 사나워져 있는 거대한 수컷 삭 한 마리였죠. 살근 나비보다 몸집이 2배는 좋기 더 커 보였고 온몸에는 크고 작은 싸움의 흔적인 듯한 흉터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나비가 입에 물고 있는 참치캔을 발견하고는 굶주린 맹수 특유의 탐욕스럽고도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연신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낮은 위협음을 토해냈어요. 이 위태로운 나무 위는 녀석에게도 유일한 탈출로였을 것이고 어쩌면 나비보다 먼저 이곳을 발견하고 자신의 영역으로 삼으려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비는 순간적으로 온몸의 털을 바짝 곤두세우고 등줄기를 활처럼 휘며 낮은 경계의 하악지를 내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작은 참치캔은 할머니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절대로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거대한 살근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러나 위협적으로 거리를 좁혀오며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번갈아 드러내 보였죠. 그 기세는 당장이라도 나비의 목덜미를 물어 끊을 듯 살벌했습니다. 일촉즉발의 극한 대치 상황. 만약 여기서 본격적인 싸움이라도 벌어진다면 나비에게 승산이 없을 뿐더러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저 시커먼 계곡 아래로 떨어져 포효하는 물살의 먹이가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나비는 필사적으로 다른 길을 찾기 위해 눈동자를 빠르게 굴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나비의 시야에 살기 버티고 서 있는 곳 바로 옆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뻗어내린 태풍에 부러져 너덜너덜해진 제법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가지는 너무 낡고 위태로워 보였으며 중간 부분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금이 가 있었지만 어쩌면 저곳을 통해 저 무시무시한 살을 피해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계산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비는 더 이상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살기 다시 한번 낮게 으르렁거리며 앞발을 들어 공격 자세를 취하려는 바로 그 찰나 나비는 마치 바람처럼 몸을 휙 틀어 조금 전 발견한 그 부러진 나뭇가지 위로 몸을 날렸죠. 캉! 하는 살개 분노에 찬 포효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비는 이미 허공에 몸을 맡긴 후였습니다. 나뭇가지는 나비의 몸무게와 참치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크게 휘청거리며 부러지는 소리를 냈고 나비는 또다시 심장이 멎는 듯한 아찔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이번에는 결코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다음 동작으로 이어갔습니다. 마치 숙련된 고개사처럼 아래로 크게 휘어지며 부러져 내리는 가지의 반동과 탄력을 절묘하게 이용하여 건너편 바위 돌출부를 향해 자신의 작은 몸을 잇는 힘껏 날린 것이에요. 차악! 살게 날카로운 발톱이 나비의 꼬리끝을 스치고 지나가며 허공을 갈랐지만 나비의 몸은 이미 중력을 거스르며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나비는 바위 돌출부의 가장자리에 간신히 그러나 분명하게 착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착지 순간의 충격으로 몇 번이고 미끄러지며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지만 발톱으로 바위 틈을 죽으림을 다해 붙잡고 간신히 버텨냈죠. 참치캔은 여전히 그의 피투성이가 된 입에 기적처럼 단단히 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직 여정의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집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또 다른 거대하고 험준한 계곡의 물줄기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잠시 숨을 고르며 방금 전 자신이 건너온 이제는 저 멀리 살게 위협적인 실루엣만 남은 통나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야 할 험난한 길을 바라보며 작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복자 할머니의 시간은 점점 더 느리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도 벌써 닷새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할머니를 깊은 산골짜기 속에 철저히 가두어둔 채였죠. 처음 며칠은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 애썼습니다. 젖은 장작을 말려 불을 피우려 해보기도 하고 혹시나 주변에 먹을 만한 것이라도 없을까 하여 위태로운 산비탈을 뒤져보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장작은 좀처럼 마르지 않았고 산비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쓴맛 나는 풀뿌리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나마 비축해 두었던 쌀 한 줌과 약간의 밑반찬도 이제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굶주림은 매 순간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텅 빈 위장은 쓰리고 아팠으며 온몸의 기운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갔죠. 밤이면 차가운 산골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와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흙집은 더 이상 포근한 보금자리가 아닌 차갑고 낯선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한 채 누워 지냈습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 되어버렸죠. 여보, 나 좀 데려가구려. 할머니는 가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부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산골에 들어와 맨손으로 읽었던 삶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함께 땀 흘려 밭을 갈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한편에는 늘 작은 얼룩무늬 고양이, 나비의 모습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나비야, 우리 나비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꼬?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할머니는 힘없는 손을 들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나비의 부드러운 털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간혹 정신이 들 때면 할머니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여전히 거칠게 흘러가는 계곡물과 태풍이 핥히고 간 황량한 풍경뿐이었죠. 구조의 손길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주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던 것도 같지만 그것은 그저 한순간의 희망이었을 뿐 다시 깊은 정적만이 할머니를 짓눌렀어요. 라디오는 이미 오래전에 배터리가 다 되어 침묵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느덧 할머니에게는 낮과 밤의 구분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굶주림과 탈진, 그리고 깊은 외로움은 할머니의 의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죠. 때로는 헛것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당에서 나비가 야옹거리며 자신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떠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 괜찮으냐고 묻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깻잎 장아찌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을 때 할머니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짭짤한 장아찌 국물이 타는 듯한 목구멍을 간신히 적셔주었지만 그것이 할머니에게 가져다 준 것은 허기를 달래는 만족감보다는 깊은 체념과 슬픔이었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찾아올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는 오직 할머니의 가냘픈 숨소리와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무심하게 시간을 새기는 소리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할머니의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삿과의 아슬아슬한 사투 끝에 간신히 바위 돌출부에 몸을 피한 나비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입의 문참치캔은 이제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반대편 산자락까지는 여전히 넘실대는 계곡물이 흉포한 입을 벌리고 있었으니까요. 방금 건너온 거대한 소나무가 걸쳐진 구간보다는 폭이 조금 좁아 보였지만 물살의 기세는 여전히 살벌했습니다. 나비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변을 다시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에 또 다른 한 줄기 절망적인 희망이 들어왔죠. 그것은 바로 계곡 중간중간에 마치 신이 무심코 던져놓은 듯 위태롭게 솟아있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었습니다. 어떤 바위는 물 위로 제법 솟아있었지만 어떤 바위는 거센 물살에 잠겼다 드러나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 바위들을 징검다리 삼아 건널 수만 있다면. 하지만 바위와 바위 사이의 간격은 나비의 작은 몸으로는 도저히 한 번에 뛰어넘기 힘들어 보였고 무엇보다 물에 젖은 바위 표면은 살얼음판처럼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그러나 나비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다른 길도 없었습니다. 참치캔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 문나비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첫 번째 바위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렸습니다. 야옹! 짧은 기압과 함께 나비의 몸은 허공을 갈랐고
차가운 물보라가 온몸을 강타했죠. 다행히 첫 번째 도약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새도 없이 다음 목표물을 향해 또다시 몸을 날려야 했어요. 두 번째 바위, 세 번째 바위. 나비는 마치 숙련된 고개사처럼, 그러나 매 순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절박함으로 바위들을 건너뛰었습니다.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차가웠고 미끄러운 바위 표면 때문에 몇 번이나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이어졌죠. 네 번째 바위에 간신히 착지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다음 바위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너무 멀었고 그 사이를 흐르는 물살은 유난히 거세고 빨랐습니다. 나비는 잠시 망설였어요. 도저히 뛰어넘을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건너편 산자락에서 희미하게나마 할머니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굶주림과 탈진으로 인한 헛것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 순간 나비에게는 강력한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나비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있는 힘껏 땅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점프 거리가 약간 모자랐던 것입니다. 나비의 앞발이 목표했던 바위 끝에 간신히 걸렸지만 미끄러운 표면 때문에 그대로 미끄러지며 몸이 아래로 처지고 말았죠. 아! 비명과 함께 나비의 몸 절반이 차디찬 계곡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순식간에 나비의 몸을 휘감아 아래로 끌어당기려 했고 입에 문 참치캔은 금방이라도 놓칠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나비는 필사적으로 앞발톱을 바위 틈에 박아넣고 뒷다리로는 미친 듯이 물을 저으며 어떻게든 물살에 저항하려 애썼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참치캔만은 절대 놓을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사투 끝에 나비는 기적적으로 다시 바위 위로 기어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온몸은 흠뻑 젖어 덜덜 떨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렬한 투지로 불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 있었죠. 건너편 산자락까지는 단 하나의 바위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크기가 작고 몹시 불안정해 보였어요. 나비는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힘까지 끌어모아 젖먹던 시절의 용기까지 다해 마지막 도약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네 발은 꿈에도 그리던 건너편 산자락의 땅을 굳건히 밟았습니다. 야옹, 야옹. 나비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입에는 여전히 할머니를 위한 참치캔이 기적처럼 단단히 물려 있었죠. 주변은 여전히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로 가득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발밑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땅이라는 사실이 나비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집을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곡을 건너는데 모든 힘을 소진한 나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털은 흙탕물과 뒤엉켜 엉망이었고 발바닥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베어 쓰라렸죠. 하지만 입에 문 참치캔의 차가운 감촉은 그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이유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죠.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집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계곡 건너편의 지형은 나비에게 비교적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평소 할머니 집 마당을 드나들며
주변 지형을 익혀두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태풍은 이곳의 풍경마저도 심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익숙했던 오솔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곳곳에 쓰러진 나무와 흘러내린 토사가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나비는 후각과 기억에 의존하여 할머니 집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젖은 풀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나마 할머니 집 특유의 냄새, 묵은 된장 냄새와 할머니의 채취, 그리고 아궁이에서 풍겨 나오던 구수한 나무 타는 냄새가 느껴지는 듯했죠.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어 헤매기도 하고 미끄러운 진흙 비탈에서 굴러떨어질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하면서 나비는 마침내 저만치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할머니의 낡은 흙집을 발견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더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지붕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고 창문은 깨져 휑한 구멍을 드러내고 있었죠. 나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부디 무사하셔야 하는데. 나비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방문 앞에서 발톱으로 문을 긁으며 있는 힘껏 울기 시작했어요. 야옹, 야옹, 할머니, 야옹. 그의 울음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절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문을 긁고 울어댔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죠. 나비는 불안감에 휩싸여 더욱 필사적으로 문을 긁고 몸으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희미하게 문 안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비는 귀를 쫑긋 세우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죠. 문틈 사이로 먼저 드러난 것은 할머니의 앙상하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할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거의 유령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움푹 팬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나비를 발견한 순간 할머니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아주 잠깐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나비냐, 너가 어찌.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나비는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방 안으로 뛰어들어 할머니의 발치에 소중하게 물고 온 참치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다리에 자신의 몸을 비비며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마치 할머니, 제가 왔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비와 그가 가져온 참치캔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이 작은 길고양이가 이 험한 태풍을 뚫고 저 거친 계곡을 건너 자신을 위해 먹을 것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의 메마른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보다는 깊은 감동과 감사, 그리고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참치캔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에는 캔의 고리를 잡아당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나비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참치캔에 다가가 앞발로 툭툭 치며 고리를 가리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비의 그런 모습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짜내 간신히 참치캔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작은 통조림이 열린 순간 고소하고 익숙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삶의 기쁨과 희망을 다시 떠올린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참치캔의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이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탈진한 상태에서 느끼는 굶주림과 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자신의 생명이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치캔이 가져온 희망이 더욱 값지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너무 힘이 없어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간신히 힘을 짜내어 캔에서 작은 조각을 덜어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참치 살코기의 부드럽고 기름진 맛은 입안에서 녹아들며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작은 한 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넘어서 생명이 되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참치캔을 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한 입을 떠 입안에 넣었을 때 그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은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어요. 참치 한 조각이 몸속에 들어갈 때마다 기적처럼 아주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몇 입을 먹다가 문득 자신의 곁에서 지켜보는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고양이는 아직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할머니 곁에서 꼼짝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피로와 동시에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여정을 견뎌왔을지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비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비야, 너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 참치는 너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니 우리 함께 나눠 먹자꾸나. 내가 가져온 이 귀한 것을 나 혼자 먹을 수 없단다. 할머니는 참치캔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에 반을 덜어 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비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듯했지만 할머니가 몇 번이나 다정한 목소리로 권하자 마침내 조심스럽게 참치 살코기를 핥기 시작했어요. 나비가 천천히 참치를 먹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비가 자신에게 가져다 준 생명의 은혜를 다시 그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나비가 참치를 먹으면서 점점 생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에 할머니는 더욱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하구나, 나비야. 너도 얼마나 굶주렸을 텐데 나만 먹을 수는 없지. 내가 이 늙은이를 살렸으니 나도 내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야지. 참치를 다 먹은 나비는 마치 오랜만에 편안해진 듯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몸을 비볐습니다. 할머니는 나비의 작은 몸을 품에 안고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털을 쓰다듬었어요. 할머니와 나비는 그 순간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와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나비는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방 안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두 생명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의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헤쳐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비의 작은 몸을 품에 안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며칠 만에 찾아온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던 구조대는 마침내 산골 깊숙한 곳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죠. 혹시 모를 생존자를 찾기 위해 계곡 주변을 샅샅이 뒤지던 구조대원 중 한 명의 눈에 반쯤 부서진 채 위태롭게 서 있는 할머니의 흙집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패가려니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집 안을 살폈죠. 그리고 바로 그때
깨진 창문 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그 곁에는 작은 얼룩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마치 노인을 지키려는 듯 바짝 붙어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구조대원의 무전소리는 조용하던 산골의 생명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생존자 발견. 할머니 한 분,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입니다. 그 순간 깊은 산골짜기 어딘가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산새들이 마치 기적이라도 본 듯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서둘러 할머니의 집으로 접근했어요. 낡은 방문을 열자 곧 쓰러질 듯 위태롭게 누워있는 김복자 할머니가 희미한 숨을 쉬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작은 고양이 나비가 마치 호위병처럼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죠. 구조대원 한 명이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긴급 무전을 날렸습니다. 응급처치 필요. 탈진과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 할머니는 가느다란 숨결 속에서도 나비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힘겨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손끝은 마치 자석처럼 나비의 작은 머리를 향했습니다. 나비야 고맙다 내 덕분에 산다 이 녀석아. 나비는 그런 할머니의 손길에 작은 머리를 부비며 가르랑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머니, 저는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구조대원들은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을 지킨 작은 동물의 위대한 헌신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 구급 헬기가 산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진 좁은 계곡 위로 헬기가 어렵사리 착륙을 시도했고 강력한 바람에 마당에 흙먼지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할머니를 신속히 들것에 태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나비는 결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구조대원들이 나비를 분리하려 하자 할머니는 희미한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비도 함께 가야 혀. 나비 없었으면 나는 벌써. 구조대원들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나비를 부드럽게 안아 할머니 곁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비는 할머니 품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치 이 상황을 이해한 듯 얌전히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즉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비는 할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병원 침대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있었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이 특별한 환자와 고양이를 보며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비는 병원 직원들이 가져다 준 물과 사료를 먹고서야 그제야 약간의 휴식을 취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비의 시선은 항상 할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튿날 의식을 되찾은 할머니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다름 아닌 나비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약한 힘으로 침대 위에 몸을 일으키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나비, 우리 나비는? 의료진이 재빨리 나비를 데려오자 할머니는 가슴에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비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재빨리 달려와 할머니 품에 폭 안겼죠. 병실에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의사와 간호사들의 흐뭇한 미소와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특별한 사연은 순식간에 병원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들이 가장 먼저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고, 이어서 전국의 방송국과 유명 언론사에서 앞다투어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자 병원 직원들은 할머니와 나비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정해 놓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런 낯선 관심이 당황스럽기만 했지만 이 모든 일이 바로 나비 덕분이라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저 산골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우리 나비는 나에게 생명을 선물한 작은 천사여.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녀석을 평생 보살피고 지켜줄 것이요. 할머니의 진솔한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렸습니다. 소식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와 나비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몰려들었고, 나비를 직접 보지 못한 이들은 꽃과 선물, 편지와 엽서를 병원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병실 한쪽 벽면 전체가 사람들이 보내온 따뜻한 메시지와 꽃다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병원 내에서 나비는 곧 작은 영웅이자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나비가 산책을 나갈 때마다 직원들과 환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나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환자들은 나비를 보며 아픔을 잊고 웃음을 되찾았고, 나비는 마치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깨달은 듯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몇 주가 지난 후 할머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성대한 환영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봉사자들, 할머니와 나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방송국 카메라와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할머니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맙소. 나와 나비는 모두 여러분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었구먼.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할머니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비는 할머니 품속에서 편안하게 잠든 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집은 예전의 흙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아늑했습니다. 내부에는 최신 난방시설과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특별히 나비만을 위한 아늑한 침대와 작은 놀이터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비는 처음에는 새 환경이 낯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석구석 탐색을 마친 뒤 만족스럽게 골골송을 불렀어요. 얼마 후 마을 주민들은 할머니 집의 마당 한가운데 나비를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정성스레 새겨진 문구가 있었어요. 작지만 위대한 영웅, 우리의 자랑스러운 나비를 영원히 기리며. 비석이 세워지던 날 할머니는 비석 앞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비를 꼭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비야, 이제 너는 이 마을의 영원한 영웅이 되었구나.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 나의 작은 천사야.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과 할머니의 집을 연결하는 계곡 위에 새 다리가 건설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만장일치로 다리의 이름을 나비 다리라고 지었습니다. 다리 입구에는 나비의 작은 동상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나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비가 준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이후로 매년 나비 다리에서는 나비를 기념하는 작은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나비의 동상 앞에 꽃을 놓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생명과 사랑의 소중함을 되새겼어요. 할머니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비와의 특별한 인연을 들려주었어요.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김복자 할머니와 나비의 특별한 인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매년 할머니의 집 앞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나비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며 그 감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비는 이제 늙고 지쳤지만 할머니 곁에서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할머니와 나비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함께 나른한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렇게 할머니와 나비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산골의 작은 영웅 나비의 이야기는 깊은 산속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길고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의 소중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산골 마을의 따뜻한 전설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햇살 좋은 마루에 앉아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는 김복자 할머니와 그의 특별한 고양이 나비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답니다.